안녕하세요. 루멘입니다. 2020년 한국전력공사 상반기 채용 공고가 드디어 발표가 되었습니다. 접수 기간은 21일부터 28일까지니까요. 이번에 자소서 항목은 또 전년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부담은 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채용 공고 주요 사항이랑 자소서 항목, 그리고 연봉, 경쟁률 등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봉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요. 이건 알리오 기준으로 지금 현재 평균 연봉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인당 평균 보수액 자체가 지금 현재 2020년 기준에 7,800가량, 이건 경영 성과급이 지금 제외된 상황이라 아마 작년보다도 더 오를 것으로 예상이 좀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 있으실 신입사원 부분인데요. 기본으로 지급이 되는 기준으로만 산정된 금액이 4천 가까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상여급이랑 성과급까지 나중에 받게 되시면 이것보다도 더 올라가실 수 있겠죠. 한전은 이번에 채용 인원이 좀 그래도 생각보다는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462명 대졸 수준이고요. 이번에는 역시나 사무 전국권이랑 전기 부분이 제일 많은 인원을 채용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 인재는 24%에 해당하는 정도 인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감안하셔야 되고요. 이번에 광주랑 전남 소재 졸업하시는 분들은 해당이 되시겠죠. 그리고 한전은 지원 자격에 대한 것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사무 기준으로는 NCS만 보고 다른 전공이 필요가 없어요. 다른 기술직은 전공시험까지 NCS와 같이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 사무 쪽은 전공이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토익이 700점 이상, 다른 공인영어 성적도 있으시면 대체를 하실 수가 있는데 토익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700점 이상이면 지원 자격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2년 이내 성적이셔야만 하고요. 가산점이 주어지는데 토익은 850점 이상이면은 모두가 다 만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사무 쪽 지원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당연히 토익 기준 850은 넘으신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으실 거예요. 그거 외에 가산점 적용되는 자격증도 사실 좀 필요한데요. 이거는 이따 서류 단계에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지원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니까요. 이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술 쪽 지원하시는 분들은 전공을 하시는 분들은 별도의 자격증이 필요가 없는데 전공이 아니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런 자격증들을 취득을 하셔야만 지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전기, ICT, 토목, 건축, 기계, 원자력 다 이 부분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본사 이전 지역 인재, 체험형 청년 인턴 하신 분들, 그 외에도 현재 대학생 분들은 발명 특허대전이라든지 그리고 서포터즈 우수 활동자라든지 이거 해당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 가점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평소에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2020년 상반기 채용 일정은 이번에 5월 28일까지 원서 접수가 끝나시면요. 6월 8일날 서류 합격자 발표가 날 것이고 그리고 필기시험과 면접 2번에 걸쳐서 최종 합격자 발표가 7월 23일날 난다고 보시면 돼요. 신체검사는 합격하시면 거의 대부분 통과하시니까요. 그리고 채용 방법은 작년이랑 변동사항이 없는데요. 여기 서류 전형에 보시면 100배수다. 그리고 전기는 15배수, 그 외에 나머지 직무는 20배수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적부라고 되어 있는 거는 자기소개서예요. 근데 물론 이 자기소개서가 면접 때 되게 중요하게 큰 역할을 한다는 거 알고 그냥 막 쓰시면 절대 안 되실 거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거는 100배수라고 해서 누구나 다 합격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거 아닙니다. 적부가 자소서는 적부인데요. 서류 전형 자체가 적부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면접시험 보시기 위해서는 2.5배수 안에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 또한 몇 명 정도가 합격을 하고 불합격하는지에 대한 거는 이따 경쟁률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전형에 지원을 하실 때는 외국어 점수 당연히 필요하실 거고요. 외국어가 여기 보시면 배점이 100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 여기에 맞춰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셔야만 서류 전형에 유리하십니다. 그리고 자격증도 공통 자격증은 이렇게 있어요. 한국사, 국어, IT, 외국어 대부분 하는 거는 다 있으시고요. 여기서 실용글쓰기나 한국어 능력, 컴활 1급은 거의 취준생이라면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필수 자격증이기도 하죠. 그리고 외국어는 토스 7등급, 오픽,
이렇게 있으셔야만 요 배점도 가져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사무는 20점, 기술은 40점 이렇게 해당하시니까 여기에 해당하신 가산 적용되는 자격증들은 미리미리 취득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기술 쪽 분들이니까 배점상 기사 자격증 따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 자격증들 다 체크를 좀 해주시고 미리미리 좀 취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자소서죠. 자소서가 적부라고는 하지만 나중에 면접을 보실 때 사실 되게 중요한 항목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전 직장명을 절대 쓰지 않으셔야만 합니다. 가끔 가다가 자소서에 전 직장명을 쓰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블라인드라서 직장명이나 그리고 가족관계, 부모님, 친인척 분들 다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좋으세요. 이번에도 바뀌진 않았어요. 4가지 인재상 중에서 내가 가장 부합하다고 하는 인재상 2가지와 이유, 이 부분을 내 가치관이랑 엮어서 교육상이랑 경험, 경력이랑 다 구체적으로 뒷받침해서 설명을 해보아라 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자소서 항목은요. 여러분들이 총 4가지가 있는데 기업가형은 주인의식, 통섭형은 융합이랑 시너지, 도전적 인재는 열정이랑 창의성, 그리고 가치창조는 통찰력이랑 미래가치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있는 키워드를 보시고 어떤 부분이 여러분들과 가장 어울리는 인재, 상인지에 대한 걸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근데 기술직이라고 특별하게 어떤 거를 해야만 하고 아니면 사무직이라고 꼭 이것만 해야 되고 이런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 있잖아요. 전기, 사무, 토목 등등 거기에 맞는 교육 과정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숙지를 하셨고 거기에 관련된 경험에 대한 것까지 지금까지 쭉 쌓아오신 게 있다고 하면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 어떤 인재상이 내가 경험을 쌓았던 부분과 잘 어울리는지를 나 기준으로 먼저 좀 생각하시고 여기에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굳이 나는 꼭 이거를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찾으셔서 맞출 필요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사무 쪽에 지원하시는 분들은요, 지식적인 부분은 당연히 대부분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험적으로 더 돋보이도록 그 이론에 대한 거를 많이 공부를 하셨다고 하면 실무에 내가 직접 이 행동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쌓았다는 쪽으로 강조해 주시는 게 좋고요. 기술 쪽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전공에 대한 숙지가 충분하고 입사 후에도 많은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식들을 좀 쌓았던 그런 과정을 좀 더 강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술 쪽에 계신 분들은 특별하게 이와 관련된 경험을 쌓고자 어디에 가서 근무를 하시고 이럴 것까지는 필요는 없거든요. 지식적인 부분을 좀 더 강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서 상에서 이건 사무인데요. 지식이랑 기술 쪽 있잖아요. 요 2가지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내가 경험했던 것 중에서 가장 돋보이게 표현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느 부분을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전반적인 사항을 이렇게 다 공개를 했으니까요. 이거를 다 할 수는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던 학습적인 내용과 그 학습적인 내용을 통해서 경험을 쌓고 경력을 쌓았던 그 과정 속에서 돋보였던 여러분들의 역량이 가장 표현될 만한 것들을 택하신 다음에 표현을 하셔야 합니다. 태도적인 부분은 어차피 면접에 가서도 체크를 할 거고 인성평가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소서에서 노력했던 그 과정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다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태도적인 거를 메인으로 가시는 거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바로 2번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방금 보셨던 1번은 우리 한전에 적합한 인물인가? 이 부분을 좀 봤다고 하면요. 2번은 직무, 여러분들이 선택하셨던 그 직무에 얼마나 적합한 인물인지에 대한 거를 왜 이 직무를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직무를 입사 후에 어떻게 발전시켜서 기업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지 그러한 플랜이 또 비전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신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이거는 예전 상황부터 오늘날까지 그 직무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역량은 어떤 게 있으셨나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처음으로 돌아가서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에 대한 거를 좀 생각해 보시고 내가 생각했던 이 직무의 필수 역량은 이것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정의를 먼저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직무를 선택했던 이유는 무엇인지 어떤 이유로 내가 지원하고자 한 직무를 선택하셨는지에 대한 것도 바로 이어지셔야 되고요. 그 직무 내에서도 여러 가지 직무들이 있잖아요. 사무를 하고 하면 한전도 또 한전 나름대로의 여러 계열사로 나눠질 텐데 그 중에서 한국전력공사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현재 보유하신 역량을 한국전력에 입사를 하셔서만
하실 수 있는 내용이다 라는 쪽으로 이어가셔야 돼요. 지원 동기는 산업군에 대한 지원 동기도 물론 있으실 수 있는데 각각 회사마다 우리 기업에 입사를 하려면 이 정도 관심사는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는 그런 기준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셨을 때 다른 기업들도 다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인가? 아니면 우리 기업만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인가? 이 부분을 인사 담당자분들이 다 보시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가능하면 자소서 내용을 보시고 이 부분이 어느 기업이나 다 해당되는 내용으로 하면 어떤 내용이라고 평가를 할 거고요. 한전에서만 쓸 수 있는 내용이다 라고 하면 경쟁력이 있다 라는 평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입사 후 포부에 대한 부분을 산업군이나 업계의 포부로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요. 한국전력공사에 입사를 하신 다음에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일과 그 이유를 타당성 있게 설명하신다고 하면 좋은 자소서 내용이 나오실 거예요. 어느 회사나 입사 후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자 우리 회사에 지원했는지 이런 부분은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궁금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면접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까 면접을 감안한 내용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한전 직무소개 페이지 가시면 여기 조직도랑 같이 이렇게 쭉 보실 수도 있고요. 여기 사이트 있죠. 여기 인사제도 쪽에 직무소개 가보시면 각각 업무 상세 내용이랑 근무처가 어딘지랑 이런 부분들을 쭉 다 볼 수 있도록 기본적인 것만 해놨으니까요. 좀 이 부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입사 후에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신다는 거는요.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에 대한 거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부자가 있으면 다 아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입사하면은 저런 일은 사실 하지 않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겠어요? 잘 적응을 하셔서 많이 배워간다고 생각한다는 거는 우리의 입장인 거고요. 인사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입사 후 하게 될 일을 전혀 다르게 알고 있는데 그분이 과연 적응을 하실지 아니면 나한테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다른 기업으로 또 이직을 하지 않을지 이런 부분도 항상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정확히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거는 반드시 직무 소개 페이지에 대한 거 말고도 현직자 인터뷰라든지 다양하게 좀 현실 가능한 내용 쪽으로 어떤 부분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작성을 하신다고 하면 훨씬 더 경쟁력 있는 자소서 내용이 되실 거고요. 이거는 면접에서도 경쟁자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한국전력공사의 사업과 주요 이슈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본인의 견해를 이야기를 하라 이 부분인데요. 이거는 입사 후에 방금 2번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다라는 거를 분명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그 분야와 연관지어서 우리 한전이 하고 있는 사업을 엮어서 말씀하시는 게 좋아요. 하나 정도는 이렇게 하나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한전이라고 떠올렸을 때 기업에 대한 이슈, 뉴스에도 나오고 아시고 계신 게 꼭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2번에서 얘기한 입사 후 계획과 연관지어서 하나 정도 택하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한전에 많이 알려져 있는 사업 이 부분을 택하실지 아니면 주목받지는 못하지만 나만 알고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한 것들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셔도 됩니다. 어떤 사업을 이야기를 하셔도 좋은데요. 그 사업에 해당하는 나의 견해를 말씀하실 때는 그 사업의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인지 이런 장단점을 파악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장점은 여러분들이 입사를 해서 어떻게 그 부분을 더 강화를 해 나갈 수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단점을 택하실 때는 어떻게 여러분들의 역량을 활용해서 보완을 하고 어떻게 개선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실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양쪽을 다 생각을 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여도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역량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셨다고 하면 그 역량을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기여도 범위 이내에서 개선 방향을 이야기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기업의 입장에서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나 또한 이런 기여도 부분에서 충분히 생각을 해보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어야만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항목은요 항상 조직의 이해 그리고 지원자의 기업 관심도를 물어보는 내용이거든요. 이슈사항은 이렇게 많이 물어요. 근데 이 부분은 제한된 글자 수 내에서 표현을 글로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셨던 내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면접에 가셔서 조금 더 듣고 싶다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면 부연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확히 여러분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많이 알고 있는 사업의 이슈로 택하셔서 이 부분을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탈원전이나 한전공대 이런 예민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분명히 한전이 더 발전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수출하는 내용이라든지 그동안에 많이 발전을 했던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언급을 해주시는 것을 더 추천을 좀 드려요. 물론 예민한 사항을 얘기를 하시고 거기에 소신껏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으나 그래도 우리는 입사를 해야 되는 그 일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어떤 사업을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내가 기여를 해서 보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NCS인데요. 한전은 NCS를 잘 보셔야 된다는 거 다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가장 NCS 난이도가 높은 기업 중에 하나가 한국전력공사예요. 의사소통, 수리능력, 문제해결 이건 공동 출제로 다 되지만 사무는 추가적으로 NCS 내용에 한해서 전공은 따로 없는데요. 전기나 아니면 기타 기술직 부분들은 전공까지 포함되신 만큼 전공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NCS 점수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NCS를 좀 잘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NCS 이 부분도 처음 한전을 접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NCS가 어떤 유형인지 한전은 그 부분을 좀 샘플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이제 한전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댓글에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은 하나 샘플로 해설지랑 해서 같이 한번 보내드릴게요. 의수문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푸셔야 되는 그런 항목들도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원관리 정보능력 5가지의 NCS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쭉 보시고 여러분들이 한전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면접은 2번으로 나뉘거든요. 이렇게 보이는 데가 사실 많이 없어요. 단계가 많은 만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자소서부터 잘 써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전공에 대한 부분도 기본적인 거 답을 해주실 수 있을 만한 전공 지식도 있으셔야 될 것이고 인성적인 평가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 단계에서부터 잘 준비를 해 주셔야만 합니다. 면접에 대한 내용은 추후에 면접 발표가 되면 그때 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가장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 경쟁률인데요. 서류 단계에서 적부라고 다들 알고 계시지만 적부가 아니고요. 사무가 100배수라 하더라도 다 합격하느냐? 그렇지가 않거든요. 여기 보시면 사무는 작년 기준이에요. 1차 때 32.5%, 2차 때 33.4%, 3차 때 15.4%로 정말 많은 분들이 1차 서류 단계에서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렇게 경쟁률 자체는 1점대이긴 하지만 사무가 100배수, 전기 15배수, 기타 20배수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토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높죠. 기계도 이렇게 높고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고 응시를 11,000명이 했는데 불합격 인원이 한 3,600명 정도 나온다. 인원수를 보세요. 물론 이 블라인드에 걸린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분명 다 제출하셨는데 불합격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십니다. 2차 때도 이렇게 33.4%, 전기만 봤기 때문에 58.6%, 불합격률을 조금 더 보셨으면 좋겠어요. 작년 3차 같은 경우엔 사무는 15%였지만 전기와 그리고 ICT, 토목, 건축, 기계 다 마찬가지 서류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많이 떨어졌거든요. 기계 같은 경우에는 이만큼이나 나왔으니까 경쟁률이 1차 때부터 상당하죠. 일단 필기시험을 보시기 위해서는 서류 단계를 통과를 다 하셔야 되잖아요. 필기시험 미응시 인원 자체가 이렇게 응시율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필기시험을 보시는 인원 중에서 미응시 인원은 일단은 빠질 거고요. 그 중에서 사무와 전기 2.5배수만 필기 합격이 되실 거고요. 나머지는 4배수 정도가 합격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인원만 면접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필기시험에서 거의 대부분 이렇게 많이 떨어져요. 여기 보시면 필기 합격률이 사무 같은 경우에는 작년 1차 기준으로 4.2%밖에 사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필기시험이 제일 중요하다. 하지만 면접 시험도 물론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해 주셔야만 한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1차는 이렇게 경쟁률이 나옵니다. 사무 같은 경우엔 132대 1 정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기계 같은 경우에가 거의 100대 1 해서 두 직무가 제일 높았던 1차 시험이었어요. 2차 때는 사무와 기술만 봤었는데요. 이것도 참고로 해서 한번 보세요. 2차 때도 불합격 인원 자체가 상당히 많은 인원이 이렇게 또 나왔고요.
그래서 필기시험도 마찬가지로 2차 불합격률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무 같은 경우에 매우 낮기 때문에 96.6% 거의 대부분 다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이거 싸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하시려고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하시는 거니까요. 특히 사무 쪽은 평소에 NCS 공부를 잘 해두셔야만 이 면접의 기회까지 가실 수가 있으십니다. 경쟁률이 이렇게 사무는 항상 100대 1이 넘는다. 항상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한전 3차 작년 시험도 보면 그나마 좀 경쟁률이 좀 줄어들었기는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응시율 좀 오른 편이고요. 그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3.7%밖에 안 되는 사무 제일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직무도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서류도 이렇게 많이 탈락을 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쟁률은 사무가 제일 높죠. 근데 156대 2를 기록한 기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술직도 경쟁률이 높을 수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절대 사무 쪽보다는 낮기는 하지만 누구나 다 합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필기시험 잘 보셔야 하고요. 자소서 단계부터 잘 작성을 하셔서 면접을 미리미리 대비를 해두셔야만 한전에 최종 합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최대한 여러분들의 한전 지원하시는데 잘 참고를 하셔서 남은 기간 올인하셔서 꼭 이번에 한전에 들어가실 수 있는 그런 행운이 여러분들에게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얼마 남지 않은 필기시험 잘 준비하셔서 최대한 이번에 좋은 성적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촬영을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